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 퇴근길에 만나는 사이언스, 한 주간의 과학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퇴근길 과학 감성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예, 지난주 첫 방송 하셨고 오늘이 두 번째인데 예. 지난 방송 어땠습니까? 네, 뭐 주변에서는 너무 짧아서 너무 빨리 지나갔다. 예. 근데 우리 진행하시는 분이 굉장히 젊어 보인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궤도가 준비한 과학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 요새 좀 핫한 암호화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혹시 암호화폐에 투자하십니까? 아니요. 예. 예,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지나갔고, 네, 조금 비싸졌을 때도 그때도 굉장히 적었었죠. 금액이. 그런데도 방송을 제가 2번이나 했었고, 하지만 사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요. 저도 뭐 살까 말까 이렇게 한 2, 3년 전에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안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 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요즘 암호화폐가 핫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일단은 개념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과연 이걸 화폐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부터 사실은 의문이긴 해요. 맞아요. 이게 뭐 화폐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일종의 안정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처음에 개발하신 분, 결국 이런 알고리즘에 대한 이론적인 기반을 만드신 분 입장에서는 지금 사태가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변동성이 크면 화폐라고 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람들끼리 약속인데 맞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치가 뭐 100% 뛰었다가 200% 폭락했다가 맞아요. 이렇게 되면 화폐라고 말할 수는 어려울 것 같지만 어쨌든 지금 뭐 코인 시장이 핫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도 있는 것이고 뭐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불안하게 돌아가는 것조차도 저는 이 암호화폐에 대한 기술적 이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 암호화폐 기술적 이야기하면 항상 블록체인이 따라오던데. 그렇죠. 저는 좀 뭐 과학이랑 담을 쌓고 산 사람이어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블록체인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저 오늘 좀 이해를 시켜드릴 건데 일단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서 제가 3부작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알겠습니다. 차근차근 좀 가보겠습니다. 처음부터 할 이야기 뭡니까? 일단은 우리가 뭐 가상화폐라는 이야기로 처음 떴어요. 근데 가상화폐는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이게 이게 가상화폐랑 암호화폐 둘 다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 디지털 형태로 활용이 되지만 실존하진 않는 통화죠. 네, 과거에 혹시 도토리 구매해 보셨나요? 싸이월드. 싸이월드 도토리. 그게 이제 원조 가상화폐였고 최근까지 쓰이는 건 이제 뭐 아프리카 TV 같은 곳에 이제 별풍선 같은 것들. 이게 가격이 정해지고 처음 부여된 가격이 계속 가치가 절대적 유지가 되죠. 네, 근데 암호화폐는 하루에도 계속 가치가 바뀝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발행 주체 때문에 그런데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이 계속 발행을 하면서 이윤을 남기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또 잘 팔린다고 가격 올릴 수는 없는 게. 우리가 뭐 식권 같은 거 금방 올리면 또 구내식당 사람이 이용자 확 줄어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가상화폐로 구매 가능한 서비스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만들어서 더 비싸게 파는 형태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암호화폐는 좀 특수한 경우가 있기도 한데 발행 주체가 필요에 따라 만들어내는 게 좀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발행될 총량이 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제 발행해두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은 채굴이라는 방식으로 좀 가고 있죠. 가상화폐하고 암호화폐 차이점 확실히 알았습니다. 상품권 같은 건 가상화폐네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렇죠? 근데 상품권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되게 안정이 돼서 거의 실물 화폐급이 됐죠.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암호화폐는 언제부터 시작됐나? 이게 비트코인이 제일 먼저입니까? 네. 이게 뭐 제가 얼핏 주워 듣기든 일본인이 뭐 만들었다 이런. 그게 일본의 이름을 쓰는 익명의 프로그래머입니다. 그렇습니까? 전혀 누군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몰라요? 있고요. 뭐 최근에 뭐 일론 머스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이게 역사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핵심만 짚어드리면 일단 2008년 10월에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익명의 프로그래머가 이걸 기반의 논문을 하나 써요. 네, 이게 9쪽짜리 논문인데 이 논문을 기반으로 이제 2009년 1월에 비트코인이 처음 발행이 됩니다. 근데 발행은 됐고 이 사토시라는 프로그래머가 기존 금융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리 주체가 필요 없다. 이거는 알아서 시장의 논리에 따라 작동이 된다. 근데 만들어놨는데 비트코인이 실제로 화폐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2010년 5월 18일에
그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비트코인 보유자가 10,000비트코인을 줄 테니 라지 피자 2판을 내놔라. 실제로 한번 써본 거예요. 예. 물론 이걸 실제로 피자 2판을 이거 10,000비트로 산 건 아닌데 예. 중간에 영국에 있는 또 비트코인 사용자가 중개를 해서 예. 피자 2판 보내주고 10,000비트를 받았어요. 받았어요? 네. 지금 1비트에 막 5천만 원씩 하는데? 이 당시 10,000비트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그 피자 2판 가격은 4,4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피자 2판이 10,000비트였고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우리 패널 중에 한 분이죠. 예. 박지훈 변호사라고. 예. 박지훈 변호사가 그 변호사를 선임하면은 이제 변호인 의뢰비를 이제 줘야 되지 않습니까? 변호인 비용을. 예. 그 의뢰하는 분이 비트코인을 주겠다. 안 받았답니다. 현금으로 달라고. 아쉽네요. 아쉽죠? 예. 네. 그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러면 10,000비트로 피자 한 판을 샀다. 피자 2판을 사고 그것 때문에 지금의 상황처럼 비트코인이 시장성 일종의 상용화가 된 거죠. 됐다. 예, 그래서 뭐 누구는 커피 마신 적도 있다고 하고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이 비트코인으로 자동차를 살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얘기 했었죠. 예. 지금은 뭐 말을 뒤집었습니다만은. 네, 이게 근데 뭐 사실은 이 기술 자체가 굉장히 혁신적인 거고 이걸 처음 만든 사토시 같은 경우도 이제 원하던 바가 있었을 텐데 그대로 작동이 잘 안 됐고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는 너무 오래전 기술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 거래에 쓰기에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예. 이게 시스템을 보시면은 이제 블록체인 설명을 드릴 텐데 들으시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왜 오래 걸릴지. 그러니까 우리가 실물 화폐는 동전이든 지폐든 내 손에 쥐어지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고. 그렇죠.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이제 이 온라인 피자를 어떻게 샀어요? 그러면? 본인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그다음에 이 누군가 그걸 받은 다음에 본인의 돈으로 피자를 시켜서 보내줬죠. 중개를 했죠. 일종의 최초의 거래는. 예. 그 비트코인 통장으로 써준 건 안 해도 되고. 다른 전자지갑으로. 이 보관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양한데. 근데 블록체인 얘기하기 전에 이 개발자가 이 비트코인을 개발해서 뭐 숨겨놨다면서요? 그래서 그걸 채굴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숨겨놓은 게 아니라 채굴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이 네트워크 안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들어가서 본인이 이거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해 주는 대가로 받는 게 바로 비트코인인 거고. 일단 블록체인 설명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예를 들어 우리 진행자님께서 제가 진행자님께 5만 원을 빌려주잖아요. 현금 꺼내 주면은 나중에 저한테 갚습니까? 갚아야죠. 근데 안 갚아도 되죠. 안 갚아도 아무도 되죠. 모르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제가 카톡을 보냅니다. 5만 원 빌려드렸습니다, 형님.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만약에 굉장히 유능한 해커세요. 그래서 제 핸드폰을 들어와서 카톡을 지워. 본인 카톡 지워. 증거를 없애요. 아무도 모르죠. 결국 또 안 갚아도 되죠. 그래서 제가 좀 머리를 썼어요. 어디에 보내면 단톡방에 보냅니다. 50명이 있는 단톡방에 제가 5만 원을 제가 진행자님께 빌렸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뭐. 유능한 해커라서 50개 핸드폰을 다 해킹해가지고 다 지우면 되죠. 근데 어려운 일이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전 국민 한 5천만 명이 참여하는 단톡방이다. 여기에 제가 돈을 빌려드린 걸 기록을 하면은 이거를 다 지우는 거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네, 이게 바로 블록체인 원리입니다. 내가 어떠한 얘를 보낼 때 은행이라는 중앙을 통해서 이걸 보증해 주는 거예요. 5만 원을 빌렸습니다라는 건 기록이 남겠죠. 근데 은행이 사라지면 이건 증거가 없어져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그거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고 장부를 갖고 있고 제가 거래할 때마다 그게 갱신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사람의 기록을 다 위조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게 블록체인 기술이다. 네, 그래서 이제 중앙이 필요 없고 위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위조가 불가능하니까 이거를 다른 그 기술을 가지고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네, 블록체인이라는 게 활용도가 이제 높은데 비트코인이라는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가 어떻게 보면 그 화폐로서의 기능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너무 암호화폐에만 초점을 맞춘 거고 이 카톡방에 들어온다는 행위 자체가 그 사람이 사실 들어와야지. 예를 들어 10명만인 단톡방은 신뢰도가 낮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많이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중앙이 없기 때문에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만든 게 암호화폐입니다. 그럼 이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고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 예인데 우리가 이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오프라인 투표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사람 인건비 들어가고 뭐 실제로 종이 다 접어서 넣고 돈 내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걸 만약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조작의 위험이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조작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예. 버튼 하나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걸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기술을 이용하면 사람들이 이 블록체인 기술로 다 들어와서 어허. 누가 뭘 투표했는지가 전 국민에게 기록이 나와요. 10분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이거를 따라갈 만큼 유능한 해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어떤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100개의 잘못세를 걸어놓으면 뭐 해커가 100개를 뚫을 수 있어요. 근데 확 이해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100개의 금고를 100명이 나눠 가지면 못 뚫는 거죠. 지금 우리 밖에서 제작진이 웃고 있는데 뭐 알았어요? 블록체인 기술? 몰랐잖아. 예. 저 우리 PD 과학고 출신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도 몰랐으면서 말이죠. 지금 이해가 잘 되시지 않습니까? 확 됐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사실 예. 저도 뭐 블록체인 얘기하고 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는데 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블록체인 기술은 지금은 아예 언급을 안 하고 예. 돈만 암호화폐만 남았다. 코인만 남았다.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주객이 전도됐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주식을 할 때 투자냐 투기냐를 어떻게 구분하죠? 보통 투자하면은 이 사람은 주식에 대한 세계 정세나 흐름이나 돈의 흐름을 보고서 하잖아요. 예. 근데 투기는 그런 거 없이 오직 결과만을 봅니다. 예. 이 말은 뇌가 멈춰 있어요. 네, 근데 이걸 보면은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결국 암호화폐에 대한 거를 투기적으로 접근해서 그렇지. 이거를 투자 형태로 보려면 결국 우리가 기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세계의 이 블록체인 기반의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만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장난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그냥 사람들 따라서 투자를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있고 그 노벨 평화상 후보 중에 레온 로우라는 분이 계세요. 예. 근데 이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화폐나 경제를 넘어서 정부의 역할과 유형까지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이게 뭐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어쨌거나 변화의 흐름은 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 결국 예. 이런 이야기를 YTN 라디오를 통해 많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채굴은 뭐예요, 그러면? 채굴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결국은 이 중앙이 없습니다. 신뢰도를 확인해주고 검증해줄 중앙이 없기 예. 때문에 네트워크에 참여한 개인들이 전부 이거를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거죠. 예. 이걸 확인하는 조건으로 이들이 이제 채굴을 한다. 이걸 받는 거예요. 예. 암호화폐를. 이걸 채굴이라고 하고 이 채굴을 하기 위해서 결국 이 보상인 거죠. 이 채굴을 해서 암호화폐를 얻는 것이 보상이고 참여하는 행위를 채굴이라고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궤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그러면 뭐 사라지거나 뭐 이러진 않겠네요. 근데 이거는 암호화폐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블록체인은 기술은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거고 하지만 지금 보상 체계가 시장의 논리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나눠주는 건데 이거를 뛰어넘는 뭔가 새로운 보상이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또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아직 고민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 거대한 흐름으로는 아마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인 것은 분명하다. 예.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특히 2030 젊은 세대들이 코인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원리를 알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의문도 들긴 하네요. 맞습니다. 본인이 애써 힘들게 모은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니까 원리 개념 자세히 알고 또 투자의 성공이든 실패든 본인 책임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퇴근길 과학감성 암호화폐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에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